기업 분석 및 취업 전략 보고서 두 번째 파트인 기업의 포지셔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의 포지셔닝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검색해서 뭔가 활용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포인트에 맞춰서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 분석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산업 분석과 관련돼서 성장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체적인 사이트와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방법적인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면 기업 분석은 기업의 홈페이지를 위주로 해서 검색을 하시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하실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취업 포털 사이트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가 대표적인 취업 포털 사이트가 되겠죠. 그죠? 또 워크넷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취업 포털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개되어 있는 기업의 정보들을 조금 빠르게 취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금융과 관련된 부분, 재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네이버 금융이나 다트라고 하는 전자공시 시스템 사이트를 활용하시게 되면 기업에 대한 재무적인 내용들도 참고하실 수 있고 조회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산업 분석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산업 분석은 네이버 뉴스에서 기업을 검색하시게 되면 네이버 뉴스에서 기업에 대한 어떤 정보들 또는 산업 분야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기업의 홈페이지나 또는 사보에서도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해서 조사하시는데 도움되는 자료를 많이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협회 사이트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회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새로운 어떤 뉴스거리, 새로운 기술, 서비스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이버에서 저는 조강요턴이라는 회사를 검색을 해봤고요. 이 조강요턴이라는 회사는 부산에 있는 회사여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이 회사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는 왼쪽 부분에 뉴스거리들이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에 조강요턴에 대한 기업의 간단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기업을 선택하실 때 또 관련 정보 중에 강소기업 현장 탐방기라고 하는 부분도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제 탐방해 보진 않으셨지만 탐방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보들도 들어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기업도 한번 찾아보셨고요. 자,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처럼 취업 포털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기업에 대한 정보들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잡코리아에서는 동종 업계에서 이 회사가 몇 위 정도, 그러니까 순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강요턴은 9위에 속해 있거든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업종에 대한 내용, 또 동종업계에서 이 회사의 위상 같은 것들도 확인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회사들이 감사 보고서 같은 것들을 올려서 이제 매번 보고하고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특별히 재무제표와 관련된 정보들도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용어들을 몇 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기업의 성적표를 알아보고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재무제표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3가지 정도 내용으로 조금 보시면요.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은 이 회사에서 1년 동안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영업이익은 매출의 총이익에서 판매비나 관리비처럼 이렇게 나가는 비용들을 다 제하고 남는 내용들이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판단하실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서로 비교해서 점점점 이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오르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판단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자본과 부채와 유동부채라는 개념입니다. 자, 자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실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재산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자본은 자산에 부채를 빼게 됩니다. 자, 근데 부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빚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빚을 빼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자본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특별히 조금 보셔야 될 부채 내용 중에 유동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동부채는 기업이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회사를 판단하고 이 회사가 좋은 기업인지 판단하는 기준 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이 유동부채, 지금 시급하게 갚아야 되는 그 빚보다 많아야 되겠죠. 자본이 유동부채보다 많은 기업을 조금 좋은 기업으로 생각하고 또 채택해 보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판단 근거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어 2가지를 좀 더 보시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단기 순이익은 이 회사가 팔고 나서 남는 것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금 보유율은 다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정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현금 보유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은 재무제표를 찾아보시게 되면 3년에서 5년 정도의 이 수치값들을 표로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표로 데이터들을 조금 취합을 하시고 값들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 회사의 이 수치값들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대한 추이를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추이를 판단해서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안 좋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시고 또 제안해 보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